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오늘의 공부합시다 시간은 환율과 외인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제 환율이 이제 달러당 원화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제 1달러당 원화가 높은 게 좋으냐, 낮은 게 좋으냐? 이런 거를 뭐, 수출주가 좋다, 뭐 내수주가 좋다, 뭐 아니면 뭐 수입하는 게 좋다, 수출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또는 저기 뭐지,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자재를 많이 사와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다 빼고요. 그냥 트레이딩 관점의 주식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보겠습니다. 환율과 외인. 여러분들이 오해를 좀 하고 계신 게 좀 있어서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 1과 케이스 2라고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 1달러당 2,000원인 경우가 있고 케이스는 1달러당 1,000원인 케이스가 있어요. 약간 극단적으로 저희가 케이스를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비교를 좀 하시라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1달러당 얼마일 때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왜 줍줍은 115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외국인들이 더 매수를 많이 한다고 하는구나. 1150원이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라고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1150원은 사실은 통용적으로 그냥 우리가 설정한 거예요. 근데 환율이 이제 달러당 원화가 높아질 때, 달러당 원화가 낮아질 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1케이스는 1달러당 2,000원이에요. 달러당 2,000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바꾸면 1,000원당 0.5달러로 환전할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케이스2는 1달러당 1,000원이니까 1,000원당 1달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건 어렵잖아요. 이거는 이해되죠? 1,000원당 0.5달러, 케이스 2는. 그 다음에 케이스 2는 1,000원당 1달러입니다. 이게 환전했을 때는 큰 이슈가 없어요. 환전했을 때는 사실 큰 이슈가 없습니다. 환전은 그냥 환전이니까 내가 내 돈 기준으로 다시 환전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치가 물론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어차피 또 환전을 한다고 하면 동일한 가치를 얻을 수가 있죠. 환전이니까 환전이 아니고 주식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1,000원을 거래해서 1,000원의 수익을 냈다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내가 처음에 특정 환율에 따라서 가정을 해볼게요. 특정 환율에 따라서 가정을 해보면 내가 와서 1,000원을 똑같이 벌었어요. 예, 똑같이 이제 달러로 원화로 환전했겠죠? 환전을 하고 1,000원을 벌었어요. 수익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100% 수익이 난 거죠? 근데 케이스 1인 경우에 다시 1,000원을 달러로 환전을 하면 0.5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은 내가 청산을 하게 되면 달러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도요. 원화로 달러를 미국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하고 나서 다시 받으면 원화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00% 수익이 났는데 50% 수익으로 준 거예요. 케이스 1인 경우에는. 미쳐버리는 거죠. 외인 입장에서는. 야, 난 죽어라. 똑같이 한국 시장에서 벌었는데 달러로 하니까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많이 안 해요. 이해되시죠? 거래를 많이 안 한다고요. 돈을 투자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걸 유지하겠죠. 왜냐면 있는 거니까. 걔는 어차피 그러나 1,000원일 때나 2,000원일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걔는 원래 있는 돈이니까. 원래 주식으로 갖고 있는 돈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신규로 투입을 한다고 했을 때, 돈을 더 투입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투입해서 100%가 났다고 했을 때, 다시 걔를 달러로 환산을 하면, 그죠? 0.5죠. 물론 단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달러당 원화가 높으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외인이. 사기가. 신규로 돈을 투입하기가. 그런데, 케이스 2인 경우, 내가, 원래는 달러당 1달러당 1,500원이었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달러당 1,000원으로, 그죠? 달러 약세가 되고 원화 강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500원이라는 차이가 벌어진 거잖아요. 원화 기준으로. 똑같은 달러, 자기네들은 똑같이 1달러인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1,000원을 벌어도 사실은 얘네한테는 1,500원을 번 것 같은 가치를 줘요. 똑같이 따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외인이 더 트레이딩을 많이 하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환율이 낮아지면. 그래서 제가 환율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1150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1150원이 전통적으로 외인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수치예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주식에 외인이 들어오지 않느냐. 아,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추가 자금이 들어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항상 패시브적인 자금들은 꾸준히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 뭔가 활성화를 하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급이 동반돼야 돼요. 무조건 수급이. 그러면 개인의 수급, 부동산 판자금이 들어오든지, 비트코인에서 남은 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트레이딩 자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신흥 자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기관이 뭐 새로운 펀딩을 하든지, 뭔가 시장에 돈이 더 들어와야 돼요. 모든 거는 시장에 돌아가는 유통의 돈이 들어와야지 더 활성화가 되고 주식이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율이 1달러당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지금 사주는 거예요. 만약에 1100원도 깨진다. 그럼 외인은 못 참죠. 그건 못 참지. 그거 참으면 외인이 아니지. 그죠? 그냥 앉아서도 트레이딩 하는 순간 수익이 나면 더 수익이 나는데,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외인 관계를 반드시 아셔야 돼서, 그래서 제가 항상 원환에 관련된, 그죠? 달러당 원화 가치를 항상 보는 겁니다. 그래야 외인이 그러니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예,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기관 투자자는 자기네들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니까 나는 모르겠고, 그죠? 빅스 지수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기관의 마음을 요즘에 더 모르겠어요. 기관 너네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니? 근데 요즘에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 것들은 실적 관련 주니까 반드시 사 주셔야 됩니다. 특히 카페24 같은 거, 다음 종목이 카페24니까 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환율과 외인과의 관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줍줍 콜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